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4년 PSAT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게 된 김석호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올해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표와 그림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이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 지역에 대한 자료이고, 표는 발생 지역별 소나무 수를 나타내주고 있고, 그림에서는 고사율과 그다음에 감염률,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주어져 있죠. 물론 이제 감염률과 고사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개의 공식들이 문제에 상세하게 주어져 있고,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전체 5개 지역 중에서 고사한 소나무 수가 가장 많은 발생 지역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물론 계산 자체는 굉장히 쉬운 산수 계산이지만 이 5개를 다 과연 계산을 해야 될 것인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소나무 수, 발생 지역에 주어져 있는 소나무 수가 비슷한 숫자들이라면 고사율과 감염률 둘 곱해. 자, 다시 한번, 소나무 수가 비슷한 형태로 비슷한 숫자로 주어져 있다면 가장 빠른 계산은 뭐냐면 고사율과 감염률을 곱했을 때 큰 값을 기준으로 먼저 계산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방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소나무 수가 차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 직관적인 방법을 우리가 동원을 해야 되는데, 자, 청도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청도 같은 경우는 소나무 수도 가장 작고, 그 다음에 고사율은 70%, 그 다음에 감염률은 0.1%. 그렇다면 청도 같은 경우는 직관적으로 이건 계산을 안 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우리가 빨리 내릴 수 있어야만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청도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거제, 경주, 제주, 포항인데 과연 어떤 순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인지 우선은 직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판단을 해보고 또 정확하게 수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제 같은 경우는 전체 소나무 수가 1590, 물론 단위는 1000그루이지만 생략하겠어요. 1590,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봐도 전체 단위에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거제 지역에 이제 고사율과 감염률의 관계를 보면 고사율은 50% 그리고 감염률도 50%, 그죠? 자, 이제 공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감염률에 대한 공식이 전체 발생 지역의 소나무 수 분의 발생 지역에 감염된 소나무 수 곱하기 100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선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감염률에서 감염된 소나무 수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거제 상황을 샘플로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거제 지역에 우선은 감염된 소나무 수, 자, 이 감염된 소나무 수는 감염률이라고 하는 식으로부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놈은 전체 소나무 수에다 곱하기 감염률 이렇게 하면은, 그죠? 감염률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거제 지역은 전체 소나무 수가 1590, 자, 단위는 생략하자고 그랬죠. 1590 곱하기 감염률에 해당되는 게 얼마냐면 0.5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 계산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자, 이제 그렇다면 감염된 소나무 수를 구했는데 그 다음은 우리가 물어보고 있는 게 전체 고사한 소나무 수 그랬어요. 그렇다면 고사한 소나무 수는 자, 똑같이 이제 고사한 소나무 수는 발생 지역에 감염된 소나무 수, 자, 감염된 소나무 수에다, 자, 공식을 그대로 하는 거죠. 활용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고사율 이렇게 곱하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위에서 구한 1590 곱하기 0.5에 고사율 또한 거제 지역은 50%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0.5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아주 정확하게 거제 지역의 고사한 소나무 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계산을 해보면 아마 397.5 이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다른 지역들도 우리가 손쉽게 산수 계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고사한 소나무 수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구해보면 실제로 거제 지역이 가장 많이 소나무들이 고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표에 주어진 내용들이 2008년에서 2012년 A 지역의 임가소득 현황을 나타낸 자료들이 주어져 있어요. 자,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우선 지금 그 표 밑에 주어져 있는 공식들, 그죠? 그림 밑에 주어져 있는 공식들, 문제를 푸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아,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입력한 다음 표나 그림을 대하게 되면 훨씬 더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보기 중에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첫 번째 기억을 보면 임업소득률 50% 이상인 연도는 임업소득률 50% 이상인 연도는 2008년뿐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임업소득률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그림에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아래 그림에 주어져 있어. 임업소득률은 임업총수입분의 임업소득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인데 이것들을 계산을 쭉 해보면 그죠? 임업소득률을 계산해보면 자, 임업소득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임업총수입하고 그 다음에 임업소득을 알아야 되는데 임업총수입은 임업소득에서 그죠? 임업총수입은 바로 그 위에 공식이 있죠. 임업총수입은 임업소득에다 임업경영비를 더해야 되는 거죠. 자, 우선은 공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만 있으면 산수를 계산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을 정확하게 처리를 해놓고 자, 그렇다면 임업소득률이라고 하는 계산은 임업소득에 임업경영비를 더한 다음 그죠? 그 값으로 임업소득을 나눈 다음 100을 곱하는 거죠. 이 말로 설명하니까 오히려 좀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쉽게 계산이 가능한 것이고 사실 이것들을 계산을 해보면 50% 이상인 연도는 2008년뿐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 보기에 니은번에서는 임업의존도는 자, 임업의존도를 나타내는 공식이 분명히 주어져 있죠. 그죠? 임업의존도 바로 표 밑에 있는 세 번째 공식에 해당되는데 임가소득분의 임업소득 곱하기 100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임업의존도도 마찬가지로 쭉 계산을 해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감소하다 이후 증가한다 그랬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감소하다 11년, 12년에는 증가하는지 우리가 실제로 구해보면 2011년에는 아마 28.3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2012년에는 28.7 물론 임업의존도에 대한 내용은 표 맨 밑에 있는 자료가 주어져 있어요. 2010년까지는 그래서 2010년까지는 계속해서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과연 그 이후에 증가하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증가하는지를 판단해 보려면 2011년과 2012년에 임업의존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과 니은은 맞는 내용이 됐고 자, 2012년 임업 총수입의 전년 대비 증가율 자, 이 증가율이라고 하는 개념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전년 대비 증가율 전년 대비 증가율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전년의 자료가 있겠죠. 그 다음에 금년의 자료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전년의 자료를 계산해서 100을 곱해주게 되면 전년 대비 증가율이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식은 굉장히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한 학생들은 이 식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이 식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그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해뒀다가 우리가 상시적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디귿번에서는 2012년 임업 총수입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자, 임업 총수입은 2011년에 얼마로 주어져 있는 거냐면 11,628 물론 이 자료 또한 단위가 1,000원인데 편의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에 임업 총수입은 17,610. 자, 이 자료는 어디에 찾을 수 있냐면 그림을 보면 나와 있죠. 그림에 2011년 그리고 2012년에 대한 그 임업 총수입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그 두 자료인 8,055, 그 다음에 8,573, 그죠? 그 다음에 8,487, 그 다음에 9,123 이 자료들을 더하면 임업 총수입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 두 자료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을 해서 전년도라고 하는 게 2011년일 거기 때문에
2011년에 주어져 있는 16,628, 그 다음에 금년의 거 17,610 여기다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을 해주면 임업 총 수입에 대한 증가율이 나타나는데 정확히 계산을 해보면 5.9%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5% 이하다 그랬으니까 잘못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에 소개되어 있는 경상소득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증가한다 그랬는데 경상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표 밑에 주어진 2번 공식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자, 2번 공식에서 확인을 해보면 경상소득은 임업소득, 그 다음에 임업외소득, 그 다음에 이전소득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더한 것이 바로 경상소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표의 자료에 보면 그 표 자료에 임가소득 밑에 경상소득이라고 하는 자료들이 주어져 있고 2009년과 2010년에는 블랭크로 돼 있죠. 물론 그 세 가지 임업소득, 임업외소득, 이전소득 이거를 더해서 그 블랭크를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009년과 2010년 경상소득은 각각 우리가 구해서 블랭크를 메워보면 23,879, 그 다음에 25,026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2009년에, 그죠? 2009년에는 2008년보다 더 작은 값이 나타났기 때문에 감소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기에 주어져 있는 매년 증가한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역과 맨 처음에 기역이 참이었기 때문에 지문에 나타나 있는 보기, 그죠? 예문을 보고 1, 2, 3, 4, 5 중에서 기역이 빠진 3번하고 5번은 아니겠구나. 물론 이것도 하나의 작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고, 그죠? 실전에서는, 그러나 지금에서는 전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제대로 됐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설을 하고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전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을 보면, 자, 문제 3번에 주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2010에서 2012년 농림수산식품 수출액 상위 10개 품목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A에서 E까지 들어갈 것들을 바르게 나열하라. 근데 그렇게 A에서 E까지 들어갈 5개 품목이 관련, 김, 라면, 면화, 사과 이렇게 5개가 있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조건에 주어져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A, B, C, D, E를 정해야 되는데 우선은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 관련은 김, 그죠? 관련과 김은 매년 수출액이 증가했다 그랬어. 매년 수출액이 증가했다 그랬는데 A, B, C, D, E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 수출액이 증가한 애들은 과연 A를 한번 찾아보세요. A가 2010년에는 수출액이 15.2,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15.2. 그 다음에 2011년에는 수출액이 6.2. 그죠?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수출액이 3.7. 바로 판단할 수 있겠죠, 표에서. 그래서 매년 증가한, 수출액이 매년 증가한 애들만 쭉 찾아보니까 C하고 E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고, 자, C하고 E가 됐어. 그 다음에 2011년에는 면화의 수출 물량은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자, 2011년 면화의 수출량은 전년보다 감소하여서 수출액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그랬어. 그럼 2010년하고 2011년 두 자료를 비교해서 A, B, C, D, E 5개에 대한 자료를 비교해서 수출량이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수출액은 전년보다 증가한 애를 찾으면 되는데 그게 바로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B가 됐기 때문에 바로 면화는 B가 된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면화는 이제 정해졌어요, 이제. 물론 실전에서는 1, 2, 3, 4, 5번 중에서 B가 면화가 아닌 1, 2, 3 제외하고 이제 3, 4 이렇게 빨리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4번 아니면 5번, 4번 아니면 5번 중에서 하나일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과의 수출액은 매년 감소했다. 자, A, B, C, D, E 5개의 품목을 빨리 눈으로 우리가 찾아서 수출액이 매년 감소한 애를 빨리 찾아내보는 거야. A부터 쭉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3년밖에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수출액이 매년 감소한 애를 찾아보니까 다행히 A야. 아, 그렇다면 사과가 A구나. 자, 그런데 4번과 5번의 지문이 같이 나가고 있네. 사과, 면화 이렇게 A, B.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조건으로부터 2010년에는 김이 라면보다 수출액이 적었으나 2012년에는 김이 라면보다 수출액이 많았다. 즉 2010년과 2012년에 수출액의 우선순위, 수출액의 크기가 변한 애들을 찾아보면 되는데 그게 바로 D하고 E가 되는 거죠. 그래서 라면이 D가 되고 김이 E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고, 그렇다면 나머지 C가 이제 관련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쉽게 3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봅시다. 4번 문제는 다음 표는
각각 3명의 아동이 있는 A와 B 가구의 11월 학원 등록에 대한 현황이다.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이제 다소 산수 계산들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고, 하나씩 찾아서 한번 계산도 해보고. 자, 우선은 첫 번째 지문을 보니까 11월 가구별 총 수강료는, 자, 11월 가구별 총 수강료 그랬어. 근데 지금 표 1에는 아동의 11월, A 가구 아동의 11월 학원 등록 현황이고, 표 2는 B 가구 학원의 11월 등록 현황이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표 3에는 각 학원별로 수강료가 정해져 있어요. 자, 그렇다면 11월 가구별 총 학원비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우선은, 자, 일단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표 1에서는 A 가구가 주어져 있는데, 자, 계산하는 방법은 뭐 워낙 간단하니까, 자, 송이라는 아이가 있고 세미하고 휘경이라는 아이가 있대요. A 가구에는. 그리고 이제 학원은 갑, 을, 병 이렇게 3개의 학원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지금 송이하고 세미는 갑 학원에 다니는 걸로, 학원에 등록을 한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을은 이렇게 2 학생이 다니고 있고, 그 다음 병 학원은 휘경 혼자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자, 이때 수강료들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갑 학원은 학생당 8만 원씩의 수강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16만 원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을은 6만 원씩이니까 12만 원 이렇게 될 거고, 자, 병은 9만 원 이렇게 될 거고, 물론 각 학생별 수강료들을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14만 원이 될 거고, 8만 원하고 6만 원이니까 여기는 8만 원 이렇게 결정이 되겠고, 자, 여기는 병학원은 9만 원씩이니까 18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럼 A 가구의 총 학원비는 이들을 다 더한 게 될 거니까, 그죠? 자, 이들을 다 더한 값이 얼마냐면 37만 원이 될 거야, 그죠? 자, 이게 이제 총 학원비가 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B 가구도 총 학원비를 계산할 수 있는데, B 가구는 계산을 해보면 38만 원이라고 하는 B 가구의 학원비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자, 우선 첫 번째 문제를 보면 11월 가구별 총 수강료는 B 가구가 A 가구보다 만 원 더 많다.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총 수강료가 가장 많은 아동의 11월 수강료는, 총 수강료가 가장 많은 아동에 그랬어. 그렇다면 B 가구에서도 사실은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B 가구에서도 계산을 해보면, 자, B 가구는 민준이라는 아이와 재경이라는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유라라는 아이가 있는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갑 학원에서는 민준이 혼자 갑 학원을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을은 민준과 재경 이렇게 둘이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병 학원에는, 자, 유라는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는 8만 원이 되는 거고, 여기는 6만 원씩이니까 똑같이 12만 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9만 원씩이니까 18만 원이 될 거고. 자, 아까 우리 여기다 써놓은 건 잠시 지우고, 자, 그래서 이제 학생별로 본다면 여기는 23만 원이 될 거고, 그죠? 자, 23만 원에, 그 다음 학생은 하나만 다니니까 6만 원, 여기는 9만 원, 뭐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자, 이래서 B 가구는 38만 원이라는 총 학원비가 계산이 된 거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지문에서는 수강료가 가장 많은 아동, 자, 아동별로 본다면 수강료가 가장 많은 아동이 민준이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 민준이는 27만 원인데 수강료가 가장 적은 아동은, 자, 수강료가 가장 적은 아동은 누구야? 재경이가 되겠네, 그죠? 자, 이 둘 사이의 관계가 3배 이상이 되느냐?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학원 을이 수강료, 12월 수강료를 10% 할인한다면, 자, 지금 학원 을이 10%를 할인한다면, 여기는 12,000원이 빠지게 되겠죠. 여기도 12,000원이 빠지게 되겠죠. 그죠? 일단 10%를 할인한다는 상황에서, 자, A 가구, 지금 할인하는 게 아니라 인상한다 그랬어요. 인상한다면 플러스가 되겠네, 그죠? 자, A 가구 12월 총 수강료는, 그죠?
자, 학원 을이 12월 수강료를 뭐 11월 수강료나 12월 수강료는 별도의 지금 이야기가 없는데 11월 수강료가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는 거고 12월 수강료를 10% 인상한다면 그랬죠. 자, 12월 수강료를 10% 인상한다면 A 가구의 12월 총 수강료는 11월에 비해 12,000원. 당연히 요거만 계산하면 되니까 12,000원이 플러스가 되겠죠. 자, A 가구에 대한 상황만 물어봤어.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는 학원 갑과 을 병이 한 가구에서 아동 2명 이상 등록 시 12월 수강료를 20% 할인한다면, 자, 20%를 할인한다면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자, 이런 데가 되겠죠. 한 가구에서 2아이 이상 수강하는 학원이니까, 그죠? 갑을병에서.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런 학원들은 12월 달에 20%를 할인해 준다는 거야. 20%를 할인해 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8만 원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4만, 자, 9만 원이니까 4,500원 이렇게 될 거고, 20%를 할인해 주는 거니까 32,000원이 되겠죠. 32,000원. 자, 여기도 20%니까 마이너스 24,000원, 여기도 20%니까 마이너스 36,000원 이렇게 할인을 받을 거란 말이야. 자, 이럴 때 11월과 12월 수강료 차이는 B 가구가 A 가구보다 크다 그랬어. 11월과 12월의 수강료 차이는. 자, 실제로 수강료 차이는 12월 수강료 차이는, 자, 여기서는 지금 얼마가 빠진 거냐면 4,500원을 더하니까 4,500원을 더하면은 37,500원. 그죠? 여기서는 24,000원에 5만 원 이렇게 빠지겠죠. 그러면 여기는 37,500원,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5만 원 이렇게 빠지는데, 원래 차이가 만 원 차이가 더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12월 총 수강료 차이는 B 가구가 A 가구보다 더 크게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5번째 경우는 학원 을과 병이 12월 수강료를 10% 할인한다면, 자, 이번엔 이제 을과 병이 12월 수강료를 10% 할인하겠대요. 그죠? 10% 할인한다면, 자, 얘네들하고 얘네들이 10%씩 할인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12,000원이 할인이 될 거고, 그죠? 12,000원이 할인이 될 거고, 10% 할인했으니까 여기는 9,000원 이렇게 할인이 되겠죠. 아, 여기 아까 4,500원이 아니라 18,000원이 되겠죠. 18,000원이어서 계산을 하면은 여기 계산이 조금 잘못됐네. 자, 이건 다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20% 할인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죠? 2명 이상 등록 시. 자, 그 다음에 이제 10% 을과 병이 12월 수강료를 10% 할인하는 경우니까 여기는 이제 9만 원에서 10%를 할인하는 거니까 9,000원이 되겠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A 가구에서 할인되는 양만, 금액만 따져보면 21,000원이 될 거고, 그죠? 21,000원이 할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 가구는 이제 을과 병에서, 자, 을과 병에서 10%씩 할인을 하게 되면 여기서 12,000원, 18,000원 이렇게 할인이 되겠죠? 12,000원, 18,000원, 그래서 3만 원의 수강료가 할인이 될 거야,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B 가구하고 12월 총 수강료는 B 가구보다 A 가구가, 자, 계산을 해보면 되겠네. 여기서 10%씩 12만 원이니까 12,000원, 18,000원, 그죠? 그럼 3만 원이 할인이 돼. 3만 원이 할인이 됐으니까 35만 원 뭐 이렇게 A 가구는 되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B 가구에서는 아까 21,000원이 할인이 됐으니까, 그죠? 여기서 21,000원 이렇게 할인이 되면은 A 가구는 34만 9천원. 34만 9천원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3만 원 그랬으니까 35만 원 이렇게 12월 수강료가 책정이 되겠죠. 그러면 1,000원이 더 많게, 그죠? 근데 A 가구가 B 가구보다 18,000원이 더 많다 그랬으니까 잘못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4번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 5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는, 자, 다음 표는 A 지역에서 판매된 가정용 의료기기의 품목별 판매량에 관한 자료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건쓴, 그래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주세요. 자, 우선은 보기 중에서 옳은 걸 골라라 그랬는데, 우선은 빈칸을 채울 필요가 있는 거고, 자, 빈칸을 채우는 방법은
지금 어차피 판매량은 국내산하고 국외산 두 개를 더해서 나타났을 것이고 국외산의 가로부터 우리가 채워나가면 되겠죠. 전체 144인데 나머지들을 다 빼고 나면 23이 남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혈압계 같은 경우 국외산이 23, 그 다음에 전체 판매량이 혈압계가 100이니까 나머지는 77 이렇게 가로를 쉽게 찾아 메꿀 수 있고, 그 다음 전체 판매량도 마찬가지 뭐 전부 다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우선은 첫 번째, 전체 가정용 의료기기 판매량 중 국내산 혈압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8% 미만이다 그랬어. 과연 이게 참일까?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세요 그랬어. 지금 보면은 국내산 전체 의료기 판매량 중 국내산 혈압계가, 그죠? 국내산 혈압계가 차지하는, 근데 지금 전체 의료기 판매량 중에서 8%가 어떻게 되는지 거꾸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야. 그럼 전체 903인데, 단위는 생략하고 903인데 그 중에서 8%는 72. 뭐 이 정도 되는데, 72 정도 되는데, 그죠? 국내산 혈압계는 아까 빈칸을 메워봤지만 77이었어. 그죠? 그럼 8%, 그죠? 8%보다 77이 더 크니까 8%보다 더 많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거고, 니은번에 전체 가정용 의료기기 판매량 중 국내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이다. 전체는 903인데, 물론 수치를 아까 우리가 빈칸을 다 메웠기 때문에 903분의 759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퍼센트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고, 또는 903의 80%가 대충 보면 한 720 이 정도 될 거 아니야. 그죠? 720 정도. 근데 759니까 720보다는 훨씬 큰 값이잖아. 그죠? 80% 이상이라는 것을 그런 방법으로도 찾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서는 가정용 의료기기 판매량 상위 5개 품목 중, 자, 판매량 상위 5개 품목 중 그랬어. 그러면 자, 의료기기 판매 국외산, 그죠? 국외산 대비 국내산 비율이 가장 큰 품목은, 자, 그러면 상위 5개를 잡아보면, 그죠? 상위 5개를 잡아보면 맨 처음에 체온계, 그죠? 그 다음에 1, 2, 3, 4, 5 순위가 다 정해져 있잖아. 그죠? 판매량 순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국외산 대비 국내산 비율, 그래서 국외산 대비 국내산 비율이란 얘기는 국외산 숫자 분의 국내산 숫자, 이거를 계산하는 뜻이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계산할 필요도 없어 사실. 그죠? 값들을 대충 계산해보면 228은 43에 보통 한 5배가 안 되니까, 그죠? 5배 정도? 그죠? 지금 체온계 같은 경우 국외산 대비 국내산 비율 그랬으니까 43분의 228 뭐 이 정도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5점 뭐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실제로 직관적인 방법으로 118을 10으로 나누면, 그죠? 118을 10으로 나누면 한 10.8 뭐 이 정도, 11, 그죠? 11 정도, 11.8, 그죠? 그 다음에 혈압계 같은 경우는 77을 23으로 나누면 이렇게 쭉 나누다 보면 마지막에 개인용 전기 자극기는 5분의 44니까 얘는 거의 뭐 한 10, 그죠? 4를 나누면 한 13점 얼마 이 정도, 그죠? 13점 얼마 뭐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래서 개인용 전기 자극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리을번은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정답은 이미 나왔네. 그죠? 니은 디귿에서 참이었으니까. 자, 국외산 가정용 의료기기 중 판매량이 4번째로 많은 의료기기는 부항기이다 그랬어. 근데 국외산 가정용 의료기기 중 판매량이 4번째로 많은 의료기기는 6위 이하의 품목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죠? 6위 이하의 자료들이 지금 41, 그죠? 국외산 경우 보면은 6위 이하가 41 이렇게 돼 있는데 4번째로 많은 의료기기가 부항기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보다 더 많은 게 6위 이하에 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자, 6번째 문제를 가보죠. 6번째 문제는 다음 표는 3개 부처의 인재 선발 기준, 전공 적합 점수, 지원자의 성적, 전공 및 지원 부처를 나타내는 것인데, B 부처에 선발된 지원자는 그랬어. 자, B 부처에 선발된 지원자는 누구일까? 자, 6번째 문제는 지금 선발 방식이 주어져 있는데, 자, 이 선발 방식이 단순한 산수 계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죠? 자, 각 부처는 해당 부처에 지원한 지원자 중에서 선발을 하고,
A 부처가 2명을 먼저 선발한 후 B 부처, 남은 지원자는 C 부처 이런 식으로 선발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각 부처는 지원자의 연수원 성적, 면접 성적, 그리고 전공 적합 점수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점수의 합이 높은 지원자부터 순서대로 선발한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어느 부처에 지원했는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과연 어떤 점수로 어느 부서에 합격을 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우선은 먼저 맨 마지막에 있는 표 3번을 갑이라는 사람은 A 부처하고 B 부처에 지원을 했대요. 그럼 A 부처에 지원을 했을 때 나타나는 총점이 몇 점인지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죠? 자, 일단은 A 부처 기준 갑의 점수라고 얘도 주어져 있어. 맨 처음에는 어떤 점수가 주어져 있는 거냐면 연수원 성적에, 그죠? 연수원 성적에 가중치를 부여를 했는데 그 가중치가 0.5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죠? 연수원 성적은 A 부처는 선발 인원이 2명인데 가중치가 0.5. 그러면 A에 대한, 갑에 대한 연수원 성적은 70점인데, 그죠? A 부처에서는 가중치를 0.5를 둔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연수원 성적. 그 다음에 면접 점수는 80점을 맞았는데 여기에는 가중치가 0.4가 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 점수라고 해서 무엇을 전공했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데, 경영은 100점, 경제 100점, 행정 50, 기타는 없다 그랬어. 근데 갑은 정치 외교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죠? 점수가 원래는 없는 거죠.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 그죠? 정치 외교는 없으니까. 물론 전공 적합 점수 또한 가중치를 주는데 0.1점을 주나 갑은 A 부서를 지원할 때 점수를 못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을 하면 이게 지금 얘에 주어져 있는 거죠. 이게 67점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럼 나머지들도 이제 이런 산수 계산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시간이 다소 걸릴 거야. 그죠? 자, 물론 이제 B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B 부처를 만약에 지원했다. 그러면은 자, 지금 A가 받은 실제로 연수원 성적이나 면접 점수나 다 똑같아. 그리고 B는 이제 전공 적합 점수가 제로니까, 그죠? 여기는 제로. 그리고 가중치 또한 제로야. 뭐 없는 거지, 그죠?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여기는 B 부서는 가중치가 달라. 이제 여기는 0.4고 면접 점수에는 가중치가 0.6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본 A의 점수는 76점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각 부서별로 갑을, 병, 정, 무, 기 전부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건 그렇게 계산을 해서 우선은 먼저 A 부서에서 A 부서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애들을 찾아보는 거야. 그래서 자, 을 같은 경우는 지금 A, B에도 A, B를 지원을 했고, 갑을, 그 다음에 병은 어디를 지원했냐면 B, C, 그 다음에 정은 A, C를 지원했고, 갑을, 병, 정, 그 다음에 무, 얘는 A, C, 그죠? 그 다음에 기, 얘는 B, C 이렇게 지원을 한 거야. 그래서 샘플로 여기 계산해 준 이 방법대로 전부 다 계산을 쭉 해보면 얘는 79점이 되고 여기는 72점. 그 다음에 병인 경우는 둘 다 80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얻었고, 그 다음에 정이라는 애는 60점. 그리고 무는 75점하고 70점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기는 58점하고 60점 이렇게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A를 지원한 애들 중에서 상위 2명이 뽑히는 거니까 A를 지원한 애들은 79점, 75점, 그죠? 60점, 67점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실제로 A 부처에서 뽑을 수 있는 애들은 75점과 79점을 맞은 을과 무가 A 부서에 배치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B를 지원한 애들 중에는, 자, B는 지금 갑도 B에 지원했고 76점이죠. B 지원한 애들 중에 상위 2명만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B를 지원한 애들이 72, 80, 58, 76, 그죠? 그러면 병하고 갑이 바로 B 부서에 배치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C는 또 C를 지원하는 애들 중에 2명. 그죠? 근데 뭐 이제 갑도 됐고 을도 됐고 무도 됐고 병도 됐으니까 나머지 정하고 기가 C 부서에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산수 계산을 우리가 부득이 다 해야 되는 조금은 불편한 문제였어요.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7번째 문제는 세금 체납 정리에 관한 보고서가 주어져 있는데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찾아봐라 그랬어. 보고서의 내용과 잘못돼 틀린 것들을 한번 쭉 찾아서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죠. 자, 우선은 첫 번째 지문을 보면 우리나라 및 EU 주요국의 체납 처분 현황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를 보면 두 번째 자료는 국가와 부가가치세의 미정리 체납액 추이가 주어져 있고, 세 번째는 주요 세목의 세수 실적 대비 미납 정리 체납액 비율이 주어져 있고, 말이 좀 어렵네,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주요 세목 체납 정리에 대한 현황이 2011년께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보고서 내용을 보고 부합하지 않는 자료를 찾아내보자. 자, 우선은 첫 번째 경우 보면 2009년 우리나라 국세 결손 처분 비율은 4.6%. 자, 그게 지금 1번에 나와 있죠? 1번에 보면 4.6% 나와 있어. 자, 한국의 국세 결손 처분 비율이 4.6이라고 해서 하얀색 막대기 그래프로 주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EU 주요국 중 영국,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에 비해 4배 이상 높다 그랬어. 그럼 영국은 0.9니까 4배 49, 36, 3.6. 오스트리아 똑같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프랑스 상황을 보면 1.2의 4배면 4.8인데 우리나라는 4.6밖에 안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4배 이상 높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사실 잘못된 거야.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인 것을 아주 쉽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네. 자, 나머지들도 사실 보고서를 쭉 읽어가 보면서 주어진 표나 또는 그림에 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하나씩 체크를 해 가다 보면 분명히 이 보고서의 내용과 부합하다는 것을 아마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번 문제 8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에서는 어느 해 지방자치단체별 신기술 A의 도입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인데, 자, 이것도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주세요 그랬어. 자, 이것도 마찬가지 표 밑에 보면은 도입률, 응답률 이러한 공식들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는데, 자, 이것들을 통해서 우선은 먼저 블랭크를 메워야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도입률 같은 경우 지금 맨 첫 번째 광역지방자치단체 소개에 있는 도입률 블랭크를 계산하는 방법, 이것도 금방 계산이 되겠죠. 도입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수분의 도입으로 응답한 지방자치단체 수 그랬으니까 전체 지금 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수는 17이야. 그죠? 17이고 응답을 한 게 16이니까. 그죠? 전체 지방자치단체 분의 17분의 16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응답률, 도입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도입률에 관한 이야기는 전체 17분의 도입으로 응답한 지방자치단체가 14곳이기 때문에 17분의 14 곱하기 100 해서 도입률에 있는 블랭크를 메울 수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C 같은 경우는 물론 도입으로 대답한 곳은 전체 응답의 66에서 15를 빼면 51이 블랭크가 메워질 거고, 그 다음에 응답률에 관한 자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74곳이 있죠, C가. 그 중에서 이제 응답한 지방자치단체가 66곳이기 때문에 74분의 66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응답률 89.2%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이제 블랭크를 우리가 전부 다 메워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옳은 것만을 고르는 관계입니다. 첫 번째 경우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군의 응답률이 가장 높다. 물론 응답률을 우리가 쭉 계산을 해서 블랭크를 이미 다 메워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군이 92.9%의 응답률로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응답한 구가 모두 도입으로 응답한다면 구의 도입률은 그래서 자, 이제 구로 가보세요. 구. 기초지방자치단체 구로 가보면 미응답한 곳이 7곳이 있는데, 그죠? 7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도입,
그죠? 도입으로 응답을 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수는, 그러면 도입으로 응답한다면 도입으로 응답한 곳이 50곳이 생기는 거죠. 그죠? 50곳이 생기면 구의 도입률은 전체 69분의 이제는 도입으로 응답한 곳이 50이 됐으니까 미응답 7곳이 도입으로 응답을 하게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69분의 50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72.5%가 되어서 75%를 넘지는 않죠.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 기초지방자치단체 표 내용으로 가보세요. 도입으로 응답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수는 도입으로 응답한 곳이 150곳이야. 그죠? 150곳. 자, 이 150곳이, 그죠? 도입으로 응답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수는 군이 시보다 많다. 많죠. 군은 56이고 시는 51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의 도입률은, 광역자치단체의 도입률 아까 우리 계산을 했죠. 82.4%라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도입률, 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도입률은 블랭크로 돼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계산을 했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66.1%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럼 훨씬 82.4%는 66.1%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빼고 나머지가 다 참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자, 이제 9번째 문제, 9번째 문제. 자, 9번째 문제는 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보세요 그랬어요. 도서관 현황에 대한 옳은 것들을 골라보자. 자, 보기를 보니까 2007년 도서관 수는, 자, 2007년 도서관 수는 그림 1에 주어져 있죠. 도서관 수는 전년보다 증가하였지만 도서관 수는 지금 2005년인 2007년의 상황을 봐야 되겠네. 그죠? 2007년의 상황을 보면 2006년보다 도서관 수는 6개 더 늘어났어요. 그죠? 6개 더 늘어났지만 도서관당 좌석 수는 전년보다 감소. 도서관당 좌석 수는 도서관 수로, 그죠? 도서관 수로 좌석 수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2006년에는 40분의 14.5 이렇게 해야 될 거고, 그죠? 40분의 14.5. 그 다음에 2007년에는 16.2를, 물론 단위는 다 천석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개의치 말고 그냥 단순 숫자 계산들만 하면 됩니다. 46분의 16.2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실제로 도서관당 좌석 수는 전년도보다 더 도서관 수는 늘었지만 도서관당 좌석 수는 전년보다 더 감소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서는 연간 이용자 수는 그림 2에 주어져 있네. 그죠? 연간 이용자 수가 가장 적은 해와, 자, 연간 이용자 수가 가장 적은 해는 2007년이 되겠죠. 자, 이 2007년과 도서관당 연간 이용자 수가 같죠. 여기도 마찬가지. 도서관당 그러면 도서관 수로 나눠야 되겠지. 그죠? 도서관 수로 연간 이용자를 나눠보면 가장 적은 해는 2007년이 된다는 걸 쉽게 산수 계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디귿번에서도 마찬가지. 2008년 도서관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 자, 여기도 이제 증가율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2008년 대비 도서관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 2008년에 도서관 수는 48개, 그죠? 2007년에 46개. 그럼 46분의 48 마이너스 46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증가율이 당연히 나타나는 거고, 그 증가율을 단순 계산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4.4% 뭐 이 정도가 나와요. 장서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보다 높다. 그럼 장서 수는 그림 2에 나타나 있는데 2007년과 2008년을 비교해 보란 얘기죠. 그러면 2007년에는 3625, 그죠? 3625분에 3891 마이너스 3625, 뭐 숫자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도서관 수보다는 훨씬 더, 그죠? 도서관 수의 증가율보다는 훨씬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니은번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고 왔네. 실제로 2007년에 이용자 수가 가장 적은 건 맞은데, 그죠? 맞죠? 2007년에 이용자 수가 가장 적고 도서관당 연간 이용자 수도 2007년이 적은 거고, 그죠? 그래서 니은번도 옳은 것이 되는 거고. 그럼 기억 니은, 자, 디귿번 같은 경우는
디귿번 같은 경우는 아까 전년 대비 증가율, 도서관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4.4% 정도 된다 그랬고, 장서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7%가 넘는데 이게 잘못됐죠. 그죠? 높은 게 아니라 장서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에 디귿번이 잘못됐네. 자, 2009년 장서 수, 연간 이용자 수, 도서관 수, 좌석 수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항목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전년 대비 증가율이니까 2008년 자료와 2009년 자료가 필요한 거고, 이 자료들을 전부 다 통해서 본다면 연간 이용자 수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줄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건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아까 도서관 수도 전년 대비 증가율을 디귿번에서 구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4.4%라고 하는 아주 작은 수가 나타났어. 그죠? 그죠? 도서관 수의 전년 대비, 2008년이었죠. 2009년 거는 더더군다나 더 작아졌네. 왜 그러냐면 도서관 수는 48개에서 49, 한 개밖에 늘어나지 않았어. 굳이 이것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죠? 그렇다면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장서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과, 그죠? 2009년에 장서 수의 전년 대비 증가율과 좌석 수의 증가율만 우리가 따지면 아마 쉽게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9번째 문제까지를 우리가 설명을 했고, 자, 마지막 이제 10번째 문제. 자, 이번 첫 번째 강의는 각 강별로 4강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건데 4강마다 10문제씩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문제는 갑 아파트, 그죠? 갑 아파트 가세대의 관리비 부과 내역, 전기, 수도, 온수 사용량과 세대별 일반 관리비 산출 근거를 나타낸 것인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이 10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뭐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은 표 1에서 보면 상세 부과 내역이 주어져 있어. 8월과 9월에 대한 가세대의 관리비 상세 내역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표 2에서는 이제 가세대의 관리비 부과 및 전기 온수 사용량의 추이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 표 3에서는 블랭크들이 여러 개 주어져 있으며 밑에 보면은 또 계산해야 되는 공식들이 또 전부 다 나타나 있어요. 하나씩 또 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 다소 까다로운 문제 같아. 자, 우선은 먼저 첫 번째 봅시다.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자, 2013년 8월 가세대 관리비 전체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 자, 지금 가세대 2013년 8월에 전체 합계가 24만 2,020원이 나와 있는데 전기료가 93,618원이 나왔대. 그죠? 그럼 40% 이하가 되는지, 그러면은 40% 24만 2,020원에다 0.4를 한번 곱해보는 거죠. 그죠? 그렇게 0.4를 곱해보면 아마 96,000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96,000원이 나오면 40%보다 더 작게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이 되는 거고. 자, 2번에서는 이제 2013년 9월 갑 아파트 일반 관리비 총액이, 자, 일반 관리비 총액이 2,406만 5,198원이 나왔대. 가세대의 세대 유형은 D가 되는가 그랬어. 자, 일단은 전체 일반 관리비 총액이 이렇게 나왔다면 D 유형의 단위 면적당 일반 관리비는, 자, 지금 D 유형을 보면 D 유형에 대한 일반 관리비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세대 유형 총 면적의 합계하고, 그죠? 세대 유형 총 면적의 합계, 그 총 면적의 합계로 일반 관리비를 나누는 거죠. 그죠? 근데 총 면적이 얼마냐면 D세대가 1701이야. 그러면은 일반 관리비 2,406만 5,198원을 1701로 나누게 되면 아마 2,249원, 50원 이 정도, 그죠? 2,249원이 나올 건데 정확하게 산수 계산을 해보면 이제 그 2,249원에 세대별 면적을 곱하면 세대별, 그죠? 세대별 금액이 나타나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D세대는 세대별 면적이 118.9니까 2249에다가 118.9를 곱하게 되면 26만 7,406원이 되는데, 그죠? 2013년 9월 갑 아파트는 세대별 관리비가 25만 460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D 아파트는 아니다. 그죠? D 아파트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잘못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이 나왔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2013년 2월부터 8월까지 가세대의 관리비는 매월 감소한다. 자, 지금 표 2에 주어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2013년 2월부터, 그죠?
2013년 2월부터 8월까지 그랬으니까 관리비 부과 내역에 있는 표 2를 보고 표 2의 맨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자료들이죠. 46만 4,080원에서부터 25만 460원까지 매월 감소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관찰을 해보면 감소한다는 걸 그죠? 8월까지는 쭉 감소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는 가세대의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월 평균 온수 사용량보다 자, 온수 사용량은 지금 맨 표 2의 맨 오른쪽에 주어져 있는 자료들인데 그죠? 맨 오른쪽에 주어진 자료들인데 이 월 평균 온수 사용량보다 온수 사용량이 많은 달은 6개 지역이다 그랬어. 월 평균 온수 사용량은 전체 온수 사용량의 합계가 208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12로 나누게 되면 약 17 정도가 되는데 17보다 많은 경우를 찾아보는 거야. 그죠? 17보다 많은 경우는 2012년 11월, 그죠? 2013년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그죠? 그래서 전체 따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곳. 그죠? 6달이 되는 거죠. 맞는 얘기네. 자, 그 다음에 C의 세대 유형 총 면적은 세대 유형 총 면적 합계 25%가 된다 그랬어. 얘네들은 전체 세대 유형 총 면적의 25%는 전체 세대, C세대 전체 세대의 총 유형, 전체 세대죠. 전체 세대 유형 총 면적의 25%는 97,359, 표 3에 주어져 있죠. 97,359의 25%는 24,340이야. 근데 C세대의 총 유형은 블랭크를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만들어 보면 22,008 정도가 돼요. 22,008. 그죠? 22,008이니까 당연히 25% 이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0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쭉 해드렸고 다음 강의에서는 11번부터 또 20번까지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